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고민하지 말고 둘 다 해라. 경기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둘 중 하나로 고르는 거 너무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둘 중 하나로 고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유의 질문이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거 꼭 뭐 골라야 되나요? 그냥 둘 다 좋은 거죠.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TV에 많이 나오죠. 뭐 밸런스 게임 연예인들이 또 많이 합니다. A가 좋냐, B가 좋냐, 짜장이 좋냐, 짬뽕이 좋냐. 꼭 골라야 돼요. 반드시 고르라고 합니다. 그게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양념이 좋아, 후라이드가 좋아, A 연예인이 좋아, B 연예인이 좋아, 뭐 이런 식이에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막 고르도록 강요하죠. 마치 인생에서 이런 선택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고, 반드시 둘 중 하나로 선택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마치,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인생이래요. 이런 게 막 인생이라고 하면서 인생이 뭐 밸런스 게임이지,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골라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갈림길을 맞이해서 뭐 둘 길 중에 하나를 뭐 반드시 골라야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생을 알려준다 또는 인생이 이런 게임이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있고 그냥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지만은 실제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밸런스 게임이 A가 좋아, B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식의 밸런스 게임이 진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게 맞을까요? 인생에 다양한 선택이 있는 것 그 자체는 뭐 맞는 말입니다. 이거를 뭐 문제 삼진 않을게요. 근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 인생의 선택이 진짜 이렇게 둘 중 하나, A 아니면 B, 뭐 아니면 뭐 A, B, C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마치 객관식 시험 문제처럼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그래서 1, 2, 3, 4번 중에 하나만 딱 답이고 1, 2, 3, 4, 5번 중에 하나만 딱 답이고 뭐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맞느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지선다, 오지선다형 중에서도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게 더 인생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또,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닐 때도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일종의 이제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문제죠. 그래서 그 안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없음이라고 써야 맞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래서 맞춘 학생들은 정말 이제 A뿔 받는 그런 학생들이죠. 사실 그게 더 인생에 가깝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그래서 인생은 밸런스 게임처럼 둘 중 하나 고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객관식 시험 문제처럼 정답 찍기,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정답이고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 정답이고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오히려 모두 정답이거나 정답이 없을 때도 있고 두 개, 세 개가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밸런스 게임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 또는 뭐 우리 인생을 설명해준다? 우리 인생이 사실 이런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인생을 왜곡시키는 것 같아요. 인생을 잘못 알려주는 게 밸런스 게임입니다. 실제 선택을 할 때 한 개인 앞에 있는 선택지는요, 가능성의 형태로만 존재할 때가 많아요. 모든 것이 가능성이죠.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연구가 결국엔 불확실성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연구 제목 자체가 우리 인생을 보여주죠. 우리는 불확실성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명확한 정답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A 아니면 B를 반드시 골라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확률적으로 존재할 뿐이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고민하면서 뭔가 선택을 하게 되죠. 엄격하게 따지면은 고민이 들어가지 않은 선택, 그냥 A가 좋아, B가 좋아 해서 그냥 막 직관적으로 하나씩 고르고 3초 내로 뭐 하나씩 고르고 이런 선택은 선택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선택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해요. 그냥 그거는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한 것이지요. 내 태도나 선호 또는 신념을 표현한 것이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할 때는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어떤 선택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불확실하니까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하는 선택지들은 그래서 항상 가능성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확률적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못, 저럴 수도 없고 또는 반대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돼 나갈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고민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지도를 가장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A가 좋아, B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냐 식의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공유하고 싶은데, 딱 경영학과 땡땡군의 고민 사연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것과 제 전공이 다릅니다. A가 좋냐, B가 좋냐. 예. 이력서하고 자기소개해서 이제 쓸 때가 되는데 4학년이에요, 이 친구는. 예. 좋아하는 분야로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전공을 살려야 될까요? 이게 고민인 거죠. 둘 중 하나 골라야 될 텐데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해야 해요. 그럼 이 쿠키는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예, 이 쿠키의 대답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이 친구야, 둘 다 해야지. 응? 그리고 그 이상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 전공을 활용할 수 있어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성의 끈을 붙잡고, 확률적인 끈을 붙잡고 같이 준비해야 돼, 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은 사업으로 준비하고, 어떤 것은 회사 생활로 준비하고, 다른 것은 또 프리랜서로 돈 벌 준비해야지. 이 친구가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것에서 인생이 풀릴 줄 알고 한 가지로 압축하려 하냐고 좀 야단을 칠 때도 있어요. 자, 다른 친구 사연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컴퓨터공학과 땡땡양의 고민 사연입니다. 이 친구도 4학년인데. 교수님,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부모님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 질문도 진짜 많아요. 정말 FAQ입니다. 진짜 자주 나오는 빈도 높은 질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것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 근데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야. 그럼 이 쿠키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밸런스 게임이니까 부모님 말 들어, 아니 그래도 네 고집대로 밀고 가라, 이렇게 딱 정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해야지 이게 이국회담입니다. 둘 다 해야지. 그리고 사실 그 이상을 해야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거 하고요.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성의 끈을 붙잡고 제3의 길, 제4의 길도 막 준비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제 대답이에요, 이게. 어떤 것은 사업으로, 회사 생활로, 프리랜서로 돈 벌 준비해야죠. 어떤 것에서 인생이 풀릴 줄 알고 한 가지로 압축하려 하냐고 역시 야단을 칩니다. 특히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잠깐이라도 하면서 안심시켜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본인 하고 싶은 것도 같이 준비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고 싶은 거, 땡땡냥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부모님도 안심시켜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더 잘 준비해가고 인생은 또 어디서 풀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질문의 성격이 앞에 땡땡군과 뒤에 땡땡냥의 이 질문의 성격이 좀 달라 보이지만 제 대답은 어땠습니까? 한결같아요. 왜? 이게 현실이니까요. 이게 심리학적인 정답이니까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 즉 심리학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인생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아니면 도식으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 그냥 다 인생이 뭐 아니면 돕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나는 그냥 뭐 아니면 도식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우리 인생이 뭐 아니면 도식으로 막 풀려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막 추구해 나가야죠. 어디서 어떻게 인생이 풀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현실에서 찾기만 하면 되는 개구리 왕자가 내 앞에서 말짱알짱 거릴 것 같습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20세기까지의 1900년대까지의 개구리 왕자 이야기죠. 개구리 왕자 동화입니다. 내 앞에서 개구리 왕자가 알짱알짱거려요. 제발 키스 좀 해달라고 내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는, 이건 근데 20세기까지의 개구리 왕자 얘기입니다. 찾기만 하면 개구리 왕자에서 찾기만 해서 키스만 하면 개구리 왕자에서 백마탄 왕자가 되는, 바로 그 대상이, 그 목적이, 그 목표가, 그 성공이 어떻게 보면 내 앞에서 알짱알짱거린다? 그렇지 않아요. 내 근처에서 이런 어떤 성공의 가지수들, 성공의 경우의 수가 알짱알짱거리게 잘 고르기만 하면 될까요? 21세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뭐냐? 모든 개구리한테 다 뽀뽀해봐야 돼요. 모든 개구리한테 다 키스해봐야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개구리 왕자로 바뀔 때까지 키스하는 거죠. 이게 진실입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인생이 풀릴지 몰라요. 어떤 개구리가 백마탄 왕자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구리 찾아다니면서 그냥 다 키스해봐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붙잡고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특별한 거 한 가지에, 특별히 이제 한 20대 때, 30대 때 특별한 거 한 가지 정해서 올인하는 거, 거기에 막 온 인생을 다 거는 거, 글쎄요.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목표 추구 방식은 아니에요. 다양한 관역을 둬야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놔야죠. 다양한 관역에 다양한 화살을 준비해서 조준한 다음에 쏴야 됩니다. 하나의 축구장에 하나의 축구 골대와 하나의 공만 준비해서는 안 돼요.
경기장이 이렇게 하나면 안 돼요. 다양한 축구 경기장에 여러 골대를 두고 여러 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고 싶다고요? 사업 자금 어디서 오는데요? 제 대출 점점 힘들어지는데. 회사 생활 하면서 돈 벌면서 그래서 사업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연소득을 올리면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업과 회사 생활을 일정 기간 병행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거 하이브리드식 창업이라고 해요. 실제 연구 결과가 그래요. 올인해서 전념해서 창업한 사람들보다 하이브리드형으로 창업한 사람들이 성공해요. 한 가지만 집중해서 그것도 뭐 될까 말까 하는데 한 가지만 집중하라고 그 옛날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도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옛날에도 하이브리드형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안정적이 되기 전까지는요, 회사 생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버는 게 있어야 돼요. 사업하겠다고 회사 확 그만두고 사업에만 올인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망하는 거거든요. 예. 이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위험 포트폴리오 관리, 리스크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부르죠.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붙잡고 가는 것이 진짜 목표 추구입니다. 바람직한 길이에요. 경기장을 그래서 하나만 만들지 마세요. 다양한 경기장에서 플레이하십시오. 어디서 어떻게 골이 들어갈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지 말고 둘 다 하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